네, 민주당의 첫 번째 쇄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를 두고 정치권 규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내일 모레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4월 16일에. 네. 이제 2파전으로 줄었습니다. 4선의 윤호중 의원, 3선의 박완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제 토론회를 했던데 뭐 조국 사태에 대한 그 생각도 있었고 당정청 관계, 야권과의 관계. 어떤 그 원내대표가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거예요? 원내대표 선거는 당원들이 뽑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당의 앞으로 지향에 대해서 토론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아마 국회의원들은 좀 더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당심이 먼저냐 아니면 민심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민심이 먼저죠. 그걸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 것이냐. 만약에 민심을 우선했을 때 당이 예를 들어서 4분 오열이 된다거나 당내 개파 갈등이 더 불거진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아마 의원들의 판단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내 선거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원들한테 그냥 펴달라고 구걸하듯이 얘기하는 게 당내 선거입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전 당내 선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강성 지지층에게도 설명하고 설득해야죠. 이해를 구해야 되죠. 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만 따라갑니까? 그리고 거꾸로 얘기했을 때요. 지금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은 정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왜냐하면 지금 당심은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라 이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왜 조국 사태 탓하느냐 이런 겁니다. 예. 이걸 달리 말하면요. 검찰 개혁 왜 똑바로 못했느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검찰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왜 추미애 윤석열 싸움만 하다가 말았느냐. 다른 개혁들 추진하라고 했더니 왜 허송세월 보냈느냐. 여기에 전 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당심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냥 막무가내로 강경 지지층이라고 하는 일부 지지층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끌려간다거나 아니면 그게 당심입니다 이러면서 가지 말고 그 당원들을 설득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고백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롭게 당을 바꿔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과의 원내대표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네. 민주당은 어떤 원내대표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두 분의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두 후보의 생각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때 한 이야기, 이 협치, 국민 통합, 그리고 뭐 대통령 이후에도 계속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러나 지난 4년을 돌이켜보고 또 그 21대 국회 출범 이후의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여당이 제대로 협치를 했느냐. 이 물음에 여당이 자신 있게 우리가 협치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할 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두 원내대표 후보 가운데 한 분은 좀 더 협치 의지를 드러냈고 예. 한 분은 기존의 김태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됐지만 그분 체제에서 해왔던 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윤호중 지금 의원은 예. 친문 핵심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의 소위 가까운 측근으로 돼 있고 좀 비교적 야당 입장에서는 강성 예.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고 박완주 의원은 이 소위 말해서 범친문계 또는 뭐 비문으로 분류되면서 고인이 되신 김근태 전 의원의 네. 그런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어제 이야기도 이 윤호중, 박완주 두 분 사이에 견해차는 분명해 보여요. 예. 그런데 야당과의 협치, 국회의 원만한 운영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이제 박완주 의원이 되는 게 좀 더 부드러워 보일 것 같다. 네. 물론
원내대표 경선을 하면서 다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되고 나서는 또 달라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좀 변화하는 느낌을 준다는 걸 어느 정도 예. 국민들이 인식해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박안주 의원 선택이 맞아 보여요.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의 이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 분포상, 역학관계상 저는 윤호중 의원 당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 게다가 안규백, 김경엽 두 의원이 원내대표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포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분들도 친문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분들은 결국 윤호중 의원한테 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큰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내일 모레 결정이 납니다. 예. 민주당 상황 좀 더 짚어보면 앞서 초선 의원들의 사과문에 대해서 일부 권리당원들의 비판의 목소리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제 권리당원 게시판에 어떤 성명서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또 김두관 의원은 프레임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레임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요. 과거의 친박 친이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는 친문에 가까운 사람과 친문에서 조금 먼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개파로 이렇게 억지로 구분한다고 해서 잘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친이 친박이 갈라진 건 대통령 선거를 2번 거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총선을 거치면서 공천 학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돌아보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제 다시 집권을 한 상황이잖아요. 한 번 이제 대통령 만들었고요. 그 사이에 좀 더 거리감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총선에서 누구를 뭐 일부러 배척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난 총선 때 이해찬 전 대표가 잘한 점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내 갈등이 그렇게 심각한 양상으로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거고요. 예. 지금 권리당원의 목소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행여나 문 대통령과 집권 말기라고 해서 등 돌리고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탈당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은 만들지 말라. 지금 그렇게 해서 같이 한 배를 타고 왔는데 마치 자기들은 객관적인 다른 사람인 양 그런 식으로 척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럼 책임질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책임지면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읍소하면서 당원들께도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 마치 일각에서 잘못 판단한 것처럼 누가 강성 지지층이 우리 당을 잘못 끌고 온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당원들의 마음들을 일단 먼저 이해하려고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선거를 2차례 겪어야 되는데 그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좀 새롭게 바뀌어가야 한다고 하는 지금 당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게 바꿔가야 할 때 어떻게 바뀌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하고 전략적 선택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 그래야 대선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때요? 민주당 내에서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의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해야 되도록 좀 당원 당규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반대 있고 찬성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선거 앞두고 난 다음 앞두고 룰 바꿔가지고 성공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당내의 분란만 조장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당에서 상대적으로 큰 잡음 없이 왔던 거는 예. 기존의 룰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후보 나온다고 해서 후보별로 서로 간의 주장이 달라지고 또 룰 바꾸고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오는 것처럼 권리당원 비율 지금 40%인데 뭐 45%로 올립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유리해질까 불리해질까 이거 계산하기 시작하면 당내 갈등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 충분히 당내 논의를 통해서 만들었던 룰이 있다면 그 존중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당원을 설득하십시오. 왜 권리당원의 주장에 움찔움찔하면서 딸려갑니까? 우리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먼저 사과하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다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김종인이 있는 국민의힘과 없는 국민의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벌써 달라지는 느낌 받잖아요. 그럼 뭐냐면 물론 김종인이라고 하는 이른바 짜르라고 불렸던 김종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당은 끊임없이 선거를 앞두고 난 다음에 국민들께 뭔가 호소하고 당내 불안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불안한 요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불안한 요인들을 제거하고 국민들의 의견에 좀 더 가깝게 가겠습니다라고 자꾸 움직여가야지 대선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향점에 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럴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글쎄 이제 민주당의 지금 이 흐름이 5월 2일 전당대회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룰을 이미 바꿨어요.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은 뽑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대위가 정했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그 룰을 바꾼 거예요. 당규에 그렇게 있는 걸 바꿔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까지 다 뽑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결과는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친문 핵심들로 다 포진이 되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결국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런데 지금 초선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요. 오늘 민주당의 강성 초선 김남국 의원 방송 나와서 하는 이야기 보면 뭐 도대체 조국이 뭐가 문제였느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표심은요. 민주당 내에서 일부는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지난 총선 때 다 평가를 받은 거다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에 서울, 부산에서 나타난 표심은 꼭 그렇지는 않다. 저희들이 언론이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특히 젊은 층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조국 사태 때 이 정권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정말 좌절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심에 틀림없이 영향을 줬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생겼는데 예. 이 문제를 건드린 초선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 강성 친문 지지층이 굉장히 공격을 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심과 유리돼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애당심이 강한 분들 뭐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분들 중심으로 당이 또 운영돼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분들의 목소리에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민심에 유리된다 이거죠. 예. 저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시는 이 우파의 일부. 거기에 끌려가서 민심을 제대로 읽질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표심을 제대로 민주당이 읽고자 한다면 강성 친문의 목소리보다는 좀 더 성찰하고 반성하는 목소리에 비중을 두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면 당대표 자리를 두고 물밑줄도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어떤 경쟁이 시작된 모습인데 아무래도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원내대표죠. 거취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 주호영 지금 대행이죠. 원내대표 맡고 있고 원내대표 임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곧 입장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당면한 현안은 우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계속 강조를 했던 이 국민의당과 통합이었습니다. 그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약속을 했던 거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입장을 국민의힘이 좀 물어본 상황이에요. 근데 국민의당의 이제 반응은 뭐냐면 예. 이번 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필요하다. 네.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통합 문제에 대한 어떤 매듭을 짓겠다는 건데 저는 평가는 당연히 하고 그 당원들의 소위 말해서 중지를 모으는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예. 가능한 한 좀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약속 또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이런 면에서 약속도 지키고 불확실성 제거하는 게 좋고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외연을 넓혀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당의 이미지도 보다 중도 지향적인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통합 문제를 이제 빨리 좀 매듭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만약에 통합이 좀 늦어진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을 해가지고 예. 그 지도부를 통해서 통합하는 또 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걸 보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거치 결정을 할 것 같고 당대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걸 뭐 당권 욕심 내는 분들은 아수라판을 만들고 있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국민의 힘이 아주 오만한 모습이 표출돼서 할 일을 안 하고 당권에만 눈이 먼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겸손한 태도로 낮은 자세로 오만하게 비치지 않게끔 할 일 하면서 또 당권 경쟁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예.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김정인 위원장께서도 좀 본인이 얼마 전까지 머물렀던 그 당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 비판의 언급을 하면서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통합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네.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른바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카드는 이미 서울시장 선거 때 썼어요. 네. 대선 때 또 씁니까? 이거 흥미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요. 안철수 대표가 그때 또 이길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이미 또 국민의힘에 가까운 사람이 됐다는 걸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3지대 영역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예. 그럼 국민의힘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결국은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텐데 안철수 대표는 결국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과연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권 단일화 이번에 뭐 안철수 대표가 큰 공을 세운 건 맞죠. 그러니까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나쁜 태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마냥 그게 길어질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힘도 빨리 체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쯤 돼서 지금 상황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 그냥 자강론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전당대회 치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하고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정책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뭐 과학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변수가 2개가 있으면은 계산하기가 쉬워요. 변수가 3개가 되면 변수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안철수 대표만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의 변수가 움직이면 이건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통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한 나중에 가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야권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독자 생존을 뭐 추구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변수가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정치적 상황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변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윤 전 총장 언급을 하셨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진로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아닌 금태섭 의원이 말한 새로운 정당으로 갈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다 이런 언급을 또 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분인데 네. 그분 말씀이 늘 맞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저도 잘 아는 분이지만 신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의 신당이 어떤 모양새로 이렇게 출범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도 뭐 그다지 긴밀한 상황은 아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현재는 본인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어떤 정치를 할지 지금 이제 공부하는 단계고 자기가 어디에 몸담을지 결정할 지금 그걸 모색하는 단계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이 과연 제대로 출범될지 알 수 없는 상황.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중진 일부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 네. 스스로 후보를 내려고 하지 않고 단일화를 통해서 예컨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말하는 분도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 중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일화를 꼭 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꼭 이기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김정인 전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래서 선거 후에도 뭐 계속 안철수 지금 대표에 대해서 이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어떤 감정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금 애정이 많이 식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이 된다면 저는 외연도 좀 넓어지고 국민의힘 이미지도 좀 더 중도 우파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외연이 넓어졌을 때 대선 국면에서 예.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정당에 합류를 했을 때 김정인 위원장이 다시 들어와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이제 김정인 위원장 말씀을 듣고 헤아리기는 짐작하기는 어떤 거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신당에 해서 좀 이렇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 다른 정당을 그 길을 갈 때 예. 본인이 그쪽을 좀 훈수둘 수 있겠다. 그리고 그쪽에서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런 말씀으로까지 해석이 돼요. 예. 그 위원장의 말씀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는 이제 말씀들이기 때문인데 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잘나서 국민의힘이 예뻐서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해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예. 정말 저희들이 부정한 걸 채워가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은 간헐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뭐 2권 출간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먼저 정리가 돼야지 정치권 인사를 만나지 밥만 먹고 끝나겠어 뭐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정치한다는 거는 뭐 그 공론이 된 것 같고 언제쯤에 그러면 전면으로 쓱 드러날까요? 좀 더 날이 더워져야죠. 아 그래요? 시기상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한 8월쯤 현재 룰로 보면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11월쯤에 대선 후보를 뽑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쯤에 자신의 지지율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오늘 날씨 추웠는데 훨씬 더 좀 더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보니까 뭐 수사 잘했다고 하는데 원래 특수통들이 프레임 전쟁에도 능하다고 하잖아요. 가끔씩 한번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툭 던지고 들어가고 이래요. 이게 이제 정치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나 대선 수업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도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선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온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고등학교 뭐 동기들이 3시간 같이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책 한 권도 쓰는 그러게요. 이런 세상이 이게 어떤 내용이 될지 참 궁금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해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과정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시도는 뭔가 자기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몸값도 높아지고 나중에 뭐 야권 단일화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가야 일정한 지분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움직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